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욕망이 사라진 순간 인생은 멈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원합니다. 아이는 젖을 원하고 청소년은 인정받기를 원하며 어른은 사랑과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평온을 원합니다. 욕망은 인간 존재의 바탕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인간은 살아있으나 더 이상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욕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언제나 양면적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파괴하기도 합니다. 예술가를 몰입하게도 하지만 도박꾼을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따라서 왜 인생은 욕망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욕망이 존재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욕망해야 하는가를 묻는 깊은 철학적 질문이 됩니다. 지금부터 욕망의 본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망과 중독의 경계, 몰입이라는 순수한 열정의 의미, 타자의 욕망,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통해 우리는 욕망이라는 렌즈로 인생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왜 욕망하는가? 욕망의 어원은 별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합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욕망을 자신에게 없는 것을 추구하는 영혼의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바로 삶입니다. 욕망이란 완성되지 못한 인간이 자신을 완성시키려는 끊임없는 시도입니다. 욕망이 멈추는 순간 인생은 멈춥니다. 그러나 욕망은 언제나 미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는 순간 우리는 다시 더 큰 것을 원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욕망은 스스로를 채우려다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순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욕망은 완전한 만족이 아니라 끊임없는 추구의 상태입니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 자각이야말로 모든 성장과 창조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 도파민의 유혹. 오늘날 욕망이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도파민 중독 때문입니다. 욕망이란 내면에서 솟구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대부분 외부 자극을 통해 욕망을 느낍니다. SNS의 좋아요, 쇼핑의 쾌감, 게임의 보상, 도박의 짜릿함, 모두 즉각적인 도파민 분출을 통해 충족된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중독은 욕망의 모방이며 욕망의 거짓된 그림자입니다. 중독은 언제나 외부의 대상에 의존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공허하다. 이 감정이 바로 중독의 본질입니다. 반면 진짜 욕망은 내면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가 작품에 몰입할 때 그는 도파민적 쾌락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의 감각조차 잊고 자신과 작품이 하나가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며 외부의 보상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이며 욕망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 몰입, 욕망의 가장 순수한 형태. 몰입은 한 활동에 완전히 빠져 자신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인간은 결과도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만이 존재합니다. 몰입은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집중은 노력의 산물이지만 몰입은 노력조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몰입의 순간에는 도파민이 아닌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는 신경화학적 반응입니다. 즉, 몰입은 인간을 흥분시키는 대신 깊은 만족과 충만함을 줍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에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지속적 만족, 그것이 몰입의 행복입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남의 꿈을 욕망하는가? 프랑스 철학자 라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기 전에 먼저 타인이 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욕망합니다. 이 현상을 모방 욕망이라 합니다. 사회 속 경쟁의 대부분은 이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명품, 연애, 성공. 우리는 그것들을 욕망하지만 정작 그것이 정말 나의 욕망인지는 자문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중심을 잃습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시선에 달리고 나의 만족은 남의 인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욕망은 점점 커지지만 결국 공허로 귀결됩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허무감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욕망,
외부에서 내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파민적 욕망에서 벗어나 몰입의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욕망을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더 완벽한 사랑. 하지만 진짜 욕망은 내면의 깊은 세계로 향합니다. 몰입의 욕망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향합니다. 예술가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창작하고 운동가는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은 결과로 따라올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습관화된 몰입입니다. 몰입은 훈련된 의식의 결과입니다. 공부, 운동, 예술 등 어떤 영역이든 몰입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의 도파민적 쾌락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깊은 행복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6번째, 왜 사장은 몰입하고 직장은 중독되는가? 현대사회에는 흥미로운 대비가 있습니다. 사업가, 창작자, 예술가 등 스스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몰입합니다. 반면 타인의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파민적 보상에 의존합니다. 월급은 확실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파민적 만족이며 한 달이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다시 다음 월급을 기다립니다. 이 반복은 결국 안정된 중독입니다. 반면 몰입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길을 걷습니다.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욕망의 실현이기에 그는 실패 속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중독된 삶은 보상 없는 행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몰입된 삶은 보상이 없어도 지속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전자는 생존을 위한 욕망이며 후자는 존재를 위한 욕망입니다. 7번째, 왜 인생은 결국 욕망인가? 인생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곧 생명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향해 자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존재의 욕망입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뿐 정신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욕망의 순도입니다. 외부 자극에 흔들리는 욕망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내면에서 솟아나는 욕망, 즉 몰입의 욕망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욕망은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화해야 할 에너지입니다. 중독의 욕망을 정화하여 몰입의 욕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여정이라 하지만 사실 파랑새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파랑새를 좇는 한 우리의 삶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는 삶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욕망, 나만의 몰입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체험합니다. 욕망은 인간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욕망이 있기에 우리는 배우고 사랑하고 창조합니다. 다만 그 욕망의 방향을 도파민이 아닌 몰입으로 돌릴 때 인생은 비로소 의미로 변합니다. 왜 인생은 욕망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욕망만이 인간을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진정 나의 것일 때 그때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나만의 작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